시장은 믿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과 관련해서 주택을 여러 채 사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총선 땐 여당에서 다주택자는 안 된다. 주택 다 팔고 한 주택만 갖자라는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이 조사해본 결과 그랬던 여당 의원들 다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매각서약 이행해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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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무슨 당이냐? 부동산 투기 조장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께 총선을 앞두고 서약했던 서약서도 명단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 정당이 무슨 집값 잡을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시효 외에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 자, 어제도 여당에서는 다주택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겠지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도 총선 당시 서약과는 달리 다주택자였다가 서울집을 남기고 지방집을 판 것으로 알려져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주택이 잘못이다라고 외쳤으면서 본인들은 뒤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이중적인 모습에 경실련을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와 젊은 세대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 노영민 실장, 윤호중 사무총장, 오늘은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동산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다주택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주택을 근절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 싶은 대목인데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특히나 국회의장도 똘똘한 한 채를 선택했다는 오늘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 논란이 어디로 흘러갈지, 시세 차익만 23억이라는 거예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서초구의 반포 아파트와 대전 서구 아파트 등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신고액이 총 46억 3,513만 원인데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시세 차익이 무려 23억 원을 봤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4년간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대단한 거죠.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23억을 4년 동안 벌었다는 건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 1년 내내 저금해도 얼마 저축합니까? 5천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습니까?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4년간 부동산을 가진 이유로 23억. 그런데 지난 총선 때 바로 얼마 전에 민주당은 다주택을 팔자라고 서약까지 했었다는 얘기죠. 박병석 의장의 해명도 보겠습니다. 대전 집은 팔았다. 현재는 1주택자다. 서초 아파트는 40년 실거주했다. 현재 재개발 따른 관리 처분 기간이라 3년간 매각이 불가능해서 대전 집을 팔고 서초 아파트는 못 판 거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문들은요, 서초 아파트에 실거주한다는 해명에 대해서 국회의장 공간에 거주하는데 누가 실거주를 하느냐라고 묻고 있고요. 팔았다는 대전 집 아들에게 증여한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요, 노영민 실장도 그렇고 이시종 지사도 그렇고 이제 국회의장마저 충청을 버리고 강남을 선택했다. 선거 때마다 우리 고향 지역구 발전 외치더니 정작 고향집 팔아치우고 수도권에만 집 사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이 팔지 않기로 선택한 서울집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입니까? 매매는 지금 65억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원래 여기가 재건축 아파트라서 가격이 그래요. 다른 집은 또 70억 넘게 부르셔가지고. 충청 국회의원 출신인 김용태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노박이라는 단어를 오늘 조간신문들이 썼더군요. 노영민 실장, 박병석 의장, 이시종 지사 다 충청 지역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신. 언론에도 나왔지만 제가 어제 이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하고 통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딱 그냥 사투리 그대로 쓸게요. 우리 뭐요? 호구요? 우리 뭐요? 호구요? 이 말 안에 모든 게 지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세 분 다 사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 보고 일반 사람이 저 충청도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에 있는 집을 선택했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사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집권여당 다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권여당이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본인들이 지금 내놓는 정책이 틀린 게 아니라 집 가진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 가진 거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짓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 편부터 집을 다 팔고, 그다음에 우리 편이 깨끗해야지 지금 집 가진 나쁜 사람들 가서 뭔가 처벌하고 벌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편 집 하나도 안 판 거 아니에요? 제가 저거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난데없이 지금 내임덕이 왔나, 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게 다들 갖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또 제 얘기가 아니고 다들 지금 인터넷상이나 시중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아마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본인이 발표하는 정책 본인이 안 믿을 거라고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낸다고 아파트값 안 잡힐 거야.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내야지 뭐. 저는 김현미 장관이 지금 정말로 부동산을 잡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이렇게 하면은 안 잡힌다고 전문가들 다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김현미 장관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대로 하면 집값 안 잡힐 거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집 절대 안 잡히죠.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내놓는 정책이 집값을 정말 잡을 것 같다라고 국민들이 믿어야지만 집값이 잡히는 건데, 안 잡힐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값이 잡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발 좀 이제 김현미 장관,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마시고 전문가들 얘기 들으세요. 전문가들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 여기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께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이런 분들 모셔다가 딱 세미나 하고 해봤더니 김현미 장관 틀렸다. 김현미 장관 생각 바꿔라. 아니면 생각 안 바꾸면 사람 바꾸라라고 얘기한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이럴 때일수록 김현미 장관 말고 우리 박용진 의원이 불러서 들었던 그 전문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박용진 의원님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정익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지금 박병석 의장이 논란인 이유가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민주당에서 바로 지난 총선 때 다주택자들 다 팔기로 서약했는데 그거 안 지켰다. 둘째, 4년간 다주택을 유지하면서 23억의 시세 차익을 정작 보셨다. 셋째, 집 두 채 중 뭘 팔래? 라는 순간이 오자 대전에서 육선을 했던 박 의장조차 대전 집을 팔기로 했다. 넷째, 그 팔았다는 집도 알고 보니까 자식에게 증여를 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중에 혹시 정익준 변호사님,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나, 혹시 네 가지 다 문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개인 견해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난번에 총선 전에 1인 1주택 갖기 서약하고 다 팔겠다 서약했잖아요. 그 서약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재산권 침해는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서약 자체가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약했던 국회의원들 중에,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 4분의 1은 전혀 둥둥만둥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러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이 여러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 집 살림을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한 집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여러 개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집이 쉽게 말하면은 투자의 대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집은 주식이나 다른 재산과는 달리 이게 굉장히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집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투기를 함으로써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이 재산의 거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어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집을 여기 살까 저기 살까 하다가 여기 샀는데 그 단순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상대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체감 증가율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소득 주도 성장 맞다. 예. 불로소득 주도 성장. 불로소득 중도. 이거는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네네. 이거는 예. 우리가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은 집 앞에서는, 다시 말해서 돈 앞에서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정치인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아까 앵커께서 저한테 4가지 물어보셨지만, 네. 그게 종합적으로 다 박병석 국회의장 우리나라 서열상으로 이제 2등 아니겠습니까? 2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종합적으로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